안녕하세요. 베토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투부정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투부정사는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부정사를 공부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쓰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일 때 부정이라는 말은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역할, 즉 특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잖아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는요, 투 더하기 동사 원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할 수도 있고 앞에 not이나 never 같은 거를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사 역할에 먼저 주목해 볼 텐데요.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명사 역할을 할 때는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주어는 주어답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렇게 해석해 줄 거고요. 보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기이다 라고 하는 이형식 동사 뒤에 나올 거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해 준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때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가 가주어를 달고 나와서 가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는 구조로 올 수 있습니다. 가주어 it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즉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해주는데요. 먼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o make a sandwich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요.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여서 필수 성분이죠. 그럴 때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부 분석이 가능해요. 얘는 삼형식 동사 출신이고 샌드위치가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투부정사의 특징이고요. 주어가 됐을 때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영어는 앞에 머리가 가벼워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가주어가 등판하고 is는 그대로 갖다 쓰되 여기 그대로 갖다 쓰되 여기 보이시죠? 그 대신에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 붙는다는 거죠. 해석은 하지 않고요. It is easy. 그것은 쉽다가 아니라 그냥 쉽다라고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은 make a sandwich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일 때는요. 비동사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꿈 equals to b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장의 필수 성분이죠. 이 형식에 대한 SC이기 때문에요. 괄호 열고 닫아주고요. 이 비동사 다시 내부 분석 가능하죠. EV에 SC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적어 역할을 할 텐데요. 내가 원해요. 근데 뭐를 원해요? 물론 내가 I want water. 그냥 물을 원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마시는 것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동작을 말해주는 투부정사 형태가 나와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대괄호 닫아주고요. 이 안에서 내부 분석 가능하다고 했죠. drink, 삼형식 동사 출신이어서 a glass of water이 목적으로 나올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특별한 동사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에서 to는 어디로 향해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이렇게 왔을 때도 이 동사 원형을 미래에 언젠가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약속한다든지 다 어때요? 느낌들이 미래에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뒤에 투부정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기를 원해? I want. 원해서 to go.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미래적인 뉘앙스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갖는 의미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형태에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얘는 ing에서 느껴지다시피 이미 진행되었음, 과거에 이미 그런 이력이 있음 이런 과거적인 뉘앙스를 주거든요. 근데 like나 love나 start나 begin 같은 거는 미래였든 과거였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고 싶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좋아했었던 거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같은 의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결합시켜서요, 이거 역시 명사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결국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모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소위 이제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의문사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되는 거죠. 무엇을 what이 되겠고요. 어떻게 how가 되고 when은 why가 되잖아요. 이런 거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거 하나의 덩어리 자체가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앞에 나와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 삼형식 동사 뒤에 나와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tell, 사형식 동사 뒤에 IO, 그 다음에 DO절의 역할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번에는 뭐 누구를 초대할지라고 했을 때 who나 또는 누구를 해당하는 whom을 사용해서 누구를 to invite 초대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where to buy 하면 어디에서 사야 할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어에 should를 살려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to라고 하는 단어, 작은 단어 하나가 주어 더하기 should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나에게 알려줘.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죠? I should d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Can you tell me? 라고 말하면서 뮤지엄에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내가 도착하겠죠. 그래서 how I should g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should는요. 뭔가 이제 약간 좀 해야 된다. 강제성은 한 30%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should라고 하는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뉘앙스가 투부정사랑 호환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who 누구를 또는 누구를 이렇게 써도 돼요. 내가 되는 거죠. should invite 초대해야 할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요. 어디서 티켓을 사냐 이런 거죠. 누가 티켓 살 거예요? 내가 사거나 우리가 사거나 하게 되겠죠. 의미적으로 분명하진 않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위 정도로 살려서 should buy 이렇게 쓰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적 쓰임 같은 경우는요,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줄 때입니다. 우리말로는요, 형용사일 때 뭐뭐 할, 뭐뭐 하는 하고 리을 또는 니은으로 끝나주는 해석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행을 갈 계획, 가는 방법, 바라볼, 영화를 볼 기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다소 쉬운 편이기는 한데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원이나 body나 thing으로 끝나는 아이들을 투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something to eat, 먹을 무언가, somebody to teach, 가르쳐줄 누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는데 그 앞에 찐 형용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찐 형용사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라고 하는 규칙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찐 형용사 cold, 찐 형용사 diligent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차가운 무언가이면서도 마실 무언가라고 쓰인다는 거죠. 근면성실한 누군가라고 하면서도 함께 일할 누군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순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전치사가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예문에서 a chair to sit o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on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 chair이라고 하는 아이를 뒤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sit on a chair인지 확인하는데 sit이 앉다라는 의미의 일형식 동사라면 뒤에 명사가 오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남아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전치사 on이 필요한지는 여기를 뒤에 돌려보는 거예요. sit on a chair 맞는 거죠? 의자 위에 앉는 거고요. to live in a house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live in a house 이게 돌려서 맞구나 하면 in을 꼭 써야 되겠네 라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sleep in a bed 이거나 sleep in a tent 이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이 되죠? 왜냐면 잠을 자다는 일형식 동사니까 어디에서 잔다라고 하면 전면구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장난감을 노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 with a toy였을 테니까요. 원래는. 그래서 with까지 써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원래는 take care of a dog이었겠죠? 개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of까지 써서 돌보아야 할 강아지로 전치사를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write이거든요. write은요, 뭐뭐를 쓰다인데 이 쓴다는 말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글 같은 걸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write a pen이라고 쓰면 이상하죠. 펜을 가지고 글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펜이라고 했을 때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동시에 나와서 펜을 꾸며준다. 그 다음에 on a paper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가 on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alk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 말하거나 누구와 말하거나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전치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뒤로 돌려보는 거예요. talk to a friend 친구에게 말하는 거고 talk with a child 아이랑 얘기하는 거고 talk about a book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돌려봤을 때 어울리는 전치사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리고 talk가 일형식 동사라서 전치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알맞은 전치사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부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의미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에서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꾸며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데 그 동사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쓸 때 목적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동작을 해서 그 결과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용사를 꾸며줄 때 우리가 또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glad, 기쁘다든지, sorry, 유감스럽다든지 이런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감정의 원인, 내가 이런 glad하고 sorry하고 happy하다는 감정을 왜 느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easy, hard 이런 형용사가 나와요. 그런 형용사가 나오면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주면 역시 앞에는 easy나 hard를 꾸며주는데 왜 쉽다고 생각하는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뭐뭐 하기에 라고 설명해 줄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꾸며준다가 되겠고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말이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가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레이첼이요. went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어요. 일형식 동사에 이렇게 전면구로 날아가면 이미 문장이 완벽하니까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부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빌리기 위해서 갔죠. 동사 꾸며준다는 생각 드세요? 그러면 목적 또는 결과 둘 중에 하나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기뻐요. 근데 왜 기쁜 거예요? 너를 우리의 결혼식에 초대해서 기쁜 거죠? 그래서 glad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감정의 원인이고 형용사 수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브의 explanation, 설명은요, 언제나 쉬운데 뭐 하기에 쉬워요?
이해하기에 쉬워요. 그래서 is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 수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줄 때는요. 여기 understand가 원래 삼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문장의 주어인 Dave의 explanation,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같을 때는 안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이는요, 자랐어요. 자라서 뭐가 되었어요? 유명한 싱어가 되었어요. 유명한 가수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사람은 물론 목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되기 위해 자란 사람은 없죠. 이거는 자랐는데 그 결과 유명한 싱어, 가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자라서 되었다 동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사적인 용법이고 결과를 말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은요, 친절한데 왜 친절하냐면 그 콘서트 티켓을 나를 위해서 예약해 줬거든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친절하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네, 바로 예약을 해줬기 때문이 예매를 해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kind라고 하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형용사가 나왔고 내가 판단한 근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의 근거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별하는 것은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를 꾸며주는 건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지 그리고 어떤 형용사를 꾸며주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건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끝판왕이거든요. 과연 어떨 때 명사고 어떨 때 형용사고 어떨 때 부사냐 요거를 판단해 주는 건데요.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보시면 되는데 여기처럼 돈을 그걸 사기 위한 돈 이렇게 바로 되잖아요.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명사 뒤에 나온 것 같지만 오렌지를 사기 위해서 갔다라고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라고 보고 이거는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happy라고 하는 형용사와 easy라고 하는 형용사와 stupid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뉘앙스가 엄연히 다르죠. 내가 행복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 되겠고요. 읽기에 쉽다라고 해가지고 형용사 수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삼형식 동사인데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왜요? This book이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전부 다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stupid, 어리석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그의 돈을 다 써버려서 어리석은 거죠. 이럴 때 판단의 근거라고 부르고 역시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이때 it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서 해석이 되지 않아요. 뭐가 놀라워요? close friends. 절친을 가지고 있는 게 멋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주어로 보면서 명사적인 용법이다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왔는데 마실 무언가라고 해서 꾸며준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지만 drink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때 caus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쪽으로 가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러면 명사 수식으로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똑같이 동사 뒤에 나오는데요. 투부정사가 다른 경우가 있죠. like가 삼형식 동사여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해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차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뭐뭐을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러면 명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꿈이 지금 뭐예요? 여행하는 것이다 라고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SC로 볼 때 이럴 때는 보어라고 부르는 거고 보어일 때도 명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법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명사적인 용법이냐 형용사적인 용법이냐 부사적인 용법이냐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명사적인 용법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부사일 때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이렇게 가는데 동사를 꾸며줄 때는 다시 목적이냐 결과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형용사 수식일 때는 감정의 원인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느냐 아니면 판단의 근거이냐
라고 세 가지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혼동하지 않고 잘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